네, 금요일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당히 그죠? 간만에 좀 반등이 나오면서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어쨌든 간에 조금의 희망을 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워낙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죠? 고민들도 많으실 거고 또 실질적으로 계좌도 다 망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제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고, 또 시즌2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나와서 이제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좀 전에 이제 제가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그죠?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의 시간을 주면, 사람들한테 오늘 시간을 좀 내가지고, 야, 질문도 좀 하세요라고 하게 되면, 100명의 99명은 대부분 종목 질문을 해요. 대표님 제가 이 종목 들고 있는데 좀 봐주세요. 대표님 저 이거 있는데 좀 봐주세요. 이거 좀 상담해주면 안 되나요? 결국 이제 이 사람들 또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근시안적으로 그죠? 너무 근시안적으로 자기 종목에 대한 생각이 먼저 앞서 있는 거고 내가 종목을 잘못 샀다라고 생각에 꽂혀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같이 이제 저같이 그죠? 최상위권의 전문가를 만나면 좀 심오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혼자 자뻑이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같이 이제 좀 상위권의 전문가를 만나면 평소에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좀 질문을 하면 딱 좋은데 너무 급해가지고 종목들 질문만 좀 하더라.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아쉽고 또 우리 전문가들도 방송에서나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종목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오늘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런 이슈에 관련된 종목은 이거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번에 852에 대해 가지고 제일 이제 불만을 내보냈던 게 뭐였냐면 야 TV 방송을 하는데 이 귀한 TV 방송을 하는데 왜 TV에서 종목 추천에다가 시간을 자꾸 할애하느냐. 그죠? 실제적으로 많이 제가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종목 추천이야 대한민국에서 종목 추천하는 곳은 수백 개 수천 곳이 있는데 왜 우리까지 종목 추천을 해야 되느냐. 그 귀한 시간에 좀 다른 내용들 개인 투자자들이 좀 돈을 벌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오픈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죠? 자꾸 세뇌를 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서두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오늘은 일단은 간단하게 시장에 대한 상황과 분석을 좀 해보고 우리가 향후에 이제 좀 어떤 고민들을 좀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있다고 하게 되면 더 벌 수 있는 또는 지금 돈을 많이 잃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죠? 잃고 있다고 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해서 만회를 해가지고 내가 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을 건지에 대해서 한번 짧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저는 전문가이지만 개미 투자자에서 이제 전문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항상 이제 방송에서는 좀 쉽게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제 밑에 이제 문바들은 되게 좋아해요. 문재인 문바가 아니고 제 문바요.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하는 멘트들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제 재밌는 이야기 할게. 어제 이제 우리 조카가 학교에서 이렇게 친구하고 이렇게 다퉜대요. 다퉜는데,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전화가 왔대요. 그런데, 그러면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 내가 바로 화를 내지는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일단은 자초지종을 한번 물어보는 거지. 왜냐면, 애한테 너무 윽박 질러버리면 처음부터 울잖아. 울면 대화가 안 돼. 그죠? 야, 이거 왜 사왔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애가 감정이 상하겠죠. 감정이 상하면 그때부터 대화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야, 괜찮다라고 일단은 달래놓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일단은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난 다음에 상황을 내가 이제 보고, 이거는 네가 잘못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 어떤 결론을 내리겠죠. 모든 일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뭐냐면 급락이 나왔단 말이지. 시장이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멘탈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뭡니까? 내 종목 어떻게 해 이거? 지금 20% 빠지는데 오늘 또 빠지는데 이 공매도 때문인가 막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정에 너무 휘둘리면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제가 보는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90% 이상은요,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돈을 잃는 거예요. 물론 종목을 잘못 매수를 해서 돈을 잃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종목의 문제보다는 뭐다? 감정에 대한 내용들이 더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먼저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요. 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도 보고 여러 전문가에도 보고 TV에도 당연히 보겠지만은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하고 많은 글들이 필요 없습니다. 간단해요. 그죠? 몇 가지만 딱 하고 이거를 뭡니까? 이번에 딱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박아야 돼요. 일단은.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되니까. 첫 번째, 자 어쨌든 이번에 이슈가 뭡니까? 원자재 가격의 급등입니다. 그죠? 막 TV에서 주식 방송에서 뭐 위기는 기회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다 무시합니다. 그냥 다 이어버리고 정영대 자꾸 말을 걸어가지고 이어버리고 원자재가 가격들이 급등을 했어요. 지금. 그죠?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료 가격이 올라온다라는 거지. 밀가루 가격도 올라가고 석유 가격도 올라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당연히 올라오겠죠. 그죠? 일단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만들 때는 뭐 플라스틱이 들어가든 플라스틱 안에 들어가는 게 뭐 석유로 그죠? 분해를 해가 들어가든 간에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물가가 상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상승하니까 기업들이 가게들이 어떻게 됩니까? 시장 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지. 뭐 배추 가격이 올라가고 그죠? 과자 가격도 올라가고 학원비도 올라가고 하물며 차를 몰고 운전을 하는데 어제까지 1,300원이던 기름값이 어느 순간 1,500원까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업과 가게가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위험 자산 시장인 주식 시장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냥 지금 딱 팩트는 현실은 딱 이겁니다. 크게 내용도 없어요. 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네, 물가가 상승하네, 기업들과 가게들이 부담이 생기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은 기업들이 돈을 버는 건데 기업들이 자꾸 돈을 잃으니까 그죠? 기업들이 점점 재미가 없어지니까 사람들도 뭡니까? 자꾸 부담이 생기니까 지금은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지금 시장의 딱 팩트예요. 여기까지 딱 그려놓고 이제 여기에서 조금 분석을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는 걸까? 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거 이게 지금 이상한 거냐라는 거죠. 지금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해야 돼요? 급등을 해야 돼요? 일단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당연히 원자재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올라갑니까? 지금까지 코로나라는 거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백신 5%도 못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빨라도 뭐 내년 돼야지 집단 면역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코로나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면서 어쨌든 들어오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활동을 안 하게 되죠. 첫 번째, 그냥 여행을 안 가요. 그죠? 식당도 빨리 문을 닫아요. 해외도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년 가까이 뭡니까? 원자재들이 안 좋았어요. 소비가 늘어나야지 기름을 파고 플라스틱을 만들고 철을 뽑는데 차도 안 팔려, 식당도 안 돼.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백신이 이제 나오면서 각국이 면역이 되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게도 열고 여행도 가고 여러 가지 날들이 딱딱 한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자재들이 야 이제 준비해야지. 식당들이 준비를 해요. 야 7월 달에 풀릴 것 같아. 지금까지 청소하지 않았던 청소도 하고
식재료도 미리 지금 1년 동안 폐업을 했는데 다시 공급처에다가 야 우리 식재료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우리한테 부을 수 있냐. 자동차 회사들도 일반적인 회사들도 야 슬슬 직원들 한번 뽑아볼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코로나가 점점 종식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코로나가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는 먼 길이긴 하지만 코로나가 급증을 했다가 이제 종식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경기는 사람들의 이동은 활동은 증가를 하게 될 거고 증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자재도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상승을 하겠죠.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자꾸 사람들이 원자재가 어떻고 물가가 어떻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대표님 이거 인플레이션이 문제됩니까?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과정들은 뭡니까? 아주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내가 고민을 하고 시장의 전문가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비정상적일 때예요. 야 이게 너무 비정상이다. 거품이다.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 주택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리먼 사태 같은 정말로 대규모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시장의 대공황 또는 대급락, 추세 하락,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폭락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다?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것들, 원자재가 올라가는 것들, 수요가 늘어나는 것들은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정상적으로 뭐다?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뭡니까? 시장이 정상이고 세상의 흐름이 정상이면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저는 사실 정의원들한테 짜증은 나고 화는 나고 욕은 나오지만 뭐다? 이게 정상인데 정상이면 좀 기다려봐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대표님 정상인데 왜 이렇게 이게 시장이 막 급락을 합니까? 대표님 이야기대로면 정상이면, 그죠? 시장도 급락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스무드하게, 그죠? 발음 좋죠? 스와 뜨의 중간 발음 스무드하게, 그죠? 중학교 때 배웠죠, 그죠? D 발음 아니고, 그죠? 번데기 발음. 스무드하게 올라가면 좋은데 주식시장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변동성이 있죠. 주가가 우리가 계좌를 보게 되면 이게 스무스하게 계좌가 늘어나면 참 좋겠지만은 사실 주식시장은 어쨌든 간에 위험자산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죠? 변동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실제적으로. 원자재 가격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구간이냐면 제가 보는 원자재 가격은 분명히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물가도 올라갈 거고 인플레이션도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중간에 심리적인 요인 또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또는 중간에 특정한 이슈나 이벤트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된다?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 전체적으로 추세는 우상향인 걸 우리가 인정을 했어. 근데 중간중간에 어떤 이슈들 때문에 뭡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시장이 어떻게 된다? 중간에 이게 뚫고 톡톡 튀어나온다는 거지. 오버슈팅의 반대말은 뭐예요? 언더슈팅이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돌아보면 우리가 이제 길게 보면 이거를 추세라고 하는데 추세라는 게 어떻게 움직인다. 얘기했지만 거죠. 추세가 이렇게 가면 참 좋아요.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가면 참 좋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주식의 매매를 보면 어떻게 갑니까? 추세는 어느 때는 급등을 했다가 어떨 때는 급락을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올라왔다가 어떨 때는 아주 지루하게 걸어갔다가 이렇게 이제 주식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다? 지금은 갑자기 뭡니까? 단기적으로 시장이 뭐다? 조금 과열되는, 그죠? 원자재 쪽이 조금 과열되는 오버슈팅 구간이라는 거죠. 하지만 뭐다? 오버슈팅 구간을 좀 지나게 되면, 시간적으로 조금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버슈팅이 올랐다가 다시 한번 밑으로 빠지고 정상적인 기류로 간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대표님,
그거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최근에 한번 느꼈어요. 한번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까먹어버린 거지. 까먹어버린 거지. 뭡니까? 언제였어요? 2월 달에. 1월 말부터 주식시장이 급락을 시작합니다. 1월달, 2월달 계속 떨어집니다. 왜 떨어졌습니까? 이때 1월달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뭡니까? 10년 뭐가 나왔어요? 미, 국채. 1월 말이 됐는데 갑자기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왔었거든. 근데 갑자기 시장에서 국채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주식 이야기했지만 미국의 FOMC 또는 연준, 뭐 전보표 이러면서 그죠? 파웰, 뭐 옐렌, 그죠? 뭐 버냉키 많이 들어봤죠, 그죠? 또 조금 넘어가게 되면 유럽 중앙은행, 드라기까지 나오죠. 그리고 조금 넘어가게 되면 일본의 중앙은행, 중국의 인민은행, 한국은행까지 이야기 나오면서 금리 인상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2015년도까지요.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맨날 시장에 화제가 됐는데 갑자기 10년 국채, 미국채에 대한 이슈가 나온 거는 또 이번이 처음이에요. 실제적으로요. 왜냐? 참 이게 결국은 뭡니까? 이거 다 이벤트성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로 들어가면 우리가 1월 말부터 갑자기 시장이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장이 1월 말부터요. 왜냐면 내가 1월 말에 계좌가 사상 최대 꼭지를 찍었거든. 우리 회원들이 전원이 대표님 제 계좌가 역사상 사상 최대 꼭지를 찍었습니다. 딱 했는데 30일 날 그 다음부터 시장이 빠지더라고. 근데 이때부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뭐?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국채금리, 10년 국채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간다. 최대 20달러까지 올라간다. 그죠? 올해 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시장이 거품이다. 정말로 2월달 한 달 내내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때도 똑같은 과정이었어요. 뭐냐? 아니 금리가 올라가는 게 비정상이냐라는 거지. 내가 그때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는 부분이 뭐냐면 금리가 막 올라가요.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떨어요. 근데 내가 딱 얘기했어요. 야 그러면 지금 금리가 내려가야 돼? 코로나가 풀리고 있는데? 전 세계 금리가 마이너스인데? 너무 돈을 많이 풀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정상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시장이 급락을 하고 여기저기서 죽는다고 난리를 쳐. 근데 내가 이렇게 삼자 입장에서 딱 봤을 때는 금리가 올라가는 건 정상이야. 주식은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거지. 금리 올라가는 건 정상이야. 문제가 없다라고 본 거지. 근데 문제가 뭐다? 갑자기 금리가 가파르게 급등을 해버린 거지. 미 국채가. 갑자기 오버슈팅이 나면서 막 미친 듯이 급등을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갑자기 폭락을 한 거지. 근데 금리 자체가 올라가는 건 정상이었단 말이야. 이것도 뭐다? 갑자기 이슈와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폭등을 한 거죠.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가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내려오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게 돼요? 안정적으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2월 말이 딱 되니까 어떻게 됐다? 급락했던 시장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2월 말부터 또 3월 달까지는 또 3월 달 넘어가면서 시장은 어떻게 돼요? 아주 또 순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오늘자 시점에서 최근 일주일자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리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타이틀에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뉴스는 없습니다. 똑같은 이슈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2월 달에 금리 때문에 그것도 난리를 치더니 이제 5월 달이 되니까 이제는 또 인플레이션 가지고 또 난리를 친단 말이야. 똑같은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보게 되면 이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런 뉴스들도 또 한 2주일 정도 지나면은 또 없어지겠구나라고 보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짚고 가야 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에 또는 금리 인상에 대한 거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근데 지금 시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이 터지는 게 비정상인데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현금화를 하고 종목들을 다 집어 던져야 됩니다. 근데 금리와 인플레이션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점점 회복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올라가는 당연히 지극히 정상이다라는 거지. 정상인데 중간중간에 뭐다?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시장을 흔들어내고 빠지고, 또 어떤 이슈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오고 시장을 흔들어내고 빠지고, 요 시기만 좀 지나간다고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이런 오버슈팅들이 좀 나오냐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님은 그래요. 저 그까지 이해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오는 겁니까? 수요와 공급 때문입니다. 수요와 공급 때문이에요. 방송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 정연들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때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항상 수요와 공급의 문제예요. 자, 이제는 뭐였어요?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뭡니까? 사람들이 식재료, 자동차 강판들, 플라스틱들, 원유들 많이 사놨어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뭡니까?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않아요. 그죠? 식당에 음식물들 다 버려야 되고 직원들 다 잘라야 되고 뽑아놨더니 시세를 확장하려고 기업을 키우려고 다 해놨어요. 어떻게 돼요? 공급이,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고 공급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떨어진 거예요. 기업들도 망한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전부 다 뭡니까? 야, 이거 안 된다 하면서 다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 메웠어요. 가게도 줄이고 접을 사람은 적고 컴퓨터도 팔고, 그죠? 근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소유가 확 늘어나고 있어요. 수요가 확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다? 공급이 지금 뒷받침이 안 돼요. 아직까지는. 맞죠? 지금 공급이 뒷받침이 안 돼요. 자동차 부품주, 반도체 부족, 뭐 부족, 전기차도 부족, 그죠? 하물며 어제 같은 날은 뭐가 있었어요? 제주도에 렌트카가 부족. 제주도에서 렌트카를 잡는 게 하늘의 별 따기래요. 제주도 오는 관광객이 갑자기 2배로 늘었고, 렌트카는 뭡니까? 차를 유지하면 계속 힘드니까 다 처분을 했고, 사업을 축소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뭡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지. 수요가 폭증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수요가 폭증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은 이게 단기적으로 뭐가 나왔다? 원자재 가격들 또는 기타 현물에 대한 가격들을 폭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제 또 무슨 뉴스가 있어요? 미국에서 해커들에 의해 가지고, 그죠? 랜섬웨어에 의해서 뭐 미국의 주요 정유 회사가 해킹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비슷한 거죠. 또 뭐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미중 무역 전쟁, 중국과 호주의 무역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뭡니까? 호주가 야, 우리 광산 끊어. 그러니까 중국 애들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우리 잘못하다가는 이거 반도체 부족하다, 화해 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중국 애들이 막, 그죠? 지금 막 사재기를 해대요. 왜? 더 악화될 거에 대비해가지고 철광석도 막 사재기하고, 반도체도 사재기하고, 디스플레이도 사재기하고, 부품을 다 막 사재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또 전 세계 시장이 어떻게 되죠? 알게 모르게 중국의 영향들도 있고, 이런 무역전쟁의 영향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보다 보니까 지금 팍 터져버린 거지. 원자재 가격들이. 이런 이슈들이. 하지만은 뭐다? 이거는 단기 이슈고, 결국은 지금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역전이 되고 있는데, 결국 공급과 수요가 한동안은 공급이 많았던 시절이었고, 그죠? 한동안은 공급이 많았던 시절이었고, 지금은 뭡니까? 수요가 많은 건 아니에요. 여전히 비행기, 패스트트랙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뭡니까?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급증을 해버린 거지. 야, 이거 해외여행 갈 수 있겠어. 해외여행 갈 수 있겠어. 야, 7월 달부터 정부에서 거리 완화를 하겠대. 그 기대감이, 수요 기대감이 폭발하다 보니까 뭡니까? 야, 빨리 이렇게 돼버린 거지.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중국도 야, 이거 이러다가 바이든 임마 이거 또 이러겠네? 트럼프하고 똑같네? 하면서 빨리 이거 지금 빨리 좀 사놔라.
쉬어놔라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지금은 완벽하게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시기는 아니고 어떻게 되고 있다? 심리적으로 지금 수요 기대감이 폭증을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뭡니까?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부족 현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 쪽에서는 빨리빨리 공급도 맞추려고 하겠죠. 야 빨리 정산해, 공장 지어, 설비 넣어, 야 계속해, 뽑아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수요와 공급이 얼추 크로스가 딱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을 누가 하는 거예요? 기업이 하는 거죠. 공급이 그 기업이 하는 거지. 그러면 기업들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설비 투자도 할 거고 R&D도 할 거고 제품도 찍어낼 거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B2C에서 또 B2B로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들은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뭡니까? 전부 다 매매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가 아니고 이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무섭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면 시장이 급락하면 무서워요. 내가 잘못 봤나? 내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과거에 내가 몇 번이나 당했는데 근데 시장이 오늘 또 빠지고 내일 또 빠지고 모레도 빠지고 오늘 좀 반등하지 않을까 했는데 또 빠지면 공포가 와요. 공포가 와요. 이 공포감이 정말 무서워요. 공포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공포가 딱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겠네. 야 지금 내 종목 팔아가지고 저기 빨간색 종목 단타라도 쳐야 되겠네. 이 좋은 시장에서 왜 그 가지도 않는 물려있는 종목을 들고 계십니까? 그거 팔고 이거 사셔야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넘쳐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매매 고민을 해야 하는 거죠. 또는 자기 물려있는 종목을 야 이거 물타기 더 해야 되느냐 하면서 물타기도 더 하는 경우도 있고 좋은 종목을 팔는 경우도 있고 그죠? 또 이미 고점에 있는 종목을 HMM 같은 것들 어제 아침에 막 2% 3% 올라가니까 매수했는데 자기가 딱 사니까 마이너스 막 8%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나 지금 시장의 전문가들이나 지금 TV 방송들도 원칙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주식시장에 뛰어든 주린이들이 왜 시장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또는 하물며 연기금까지도 사상 최대 수익률을 냈는데 개인 투자자만 왜 60%에서 80%가 손실이 나왔느냐 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결국 뭡니까? 확고한 시장에 대한 생각과 분석 자체를 안 하고 또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또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고 오로지 모든 개미들은 매매에 대한 고민들만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개미들이 매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유사자문업체나 또는 전문가들조차도 뭡니까? 개미들이 매매에 대한 고민을 하니까 매매에 대한 자꾸 그죠? 그쪽을 찔러대는 거지. 감성에 대하고 자꾸 집중을 하는 거지. 왜냐? 그래야지 꼬셔지거든. 지금 852 쪽에서 듣고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나는 뭐 듣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이번 방송을 할 때 8호에다가 야 이건 아니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고 시장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왜 자꾸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느냐. 종목을 추천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꼬시겠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여기가 우리가 잡것도 아니고 그죠? SBS인데 어쨌든 SBS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는 좀 하지 말아라고 제가 몇 번이나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 방송을 뭐 제가 이제 뭐 다른 전문가들보다 지금 방송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에요. 다른 전문가들은 뭐 일주일에 2번, 많게는 뭐 3번, 4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일주일에 1번 또는 뭐 2주일에 1번씩 정도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당장 방송을 하나 듣고 카톡방에 들어와가지고 저 인간이 종목 하나 추천해 주기를 원하는 거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반을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 고민을 하셔야 되냐면 제가 지금 자랑 잠깐만 할게요. 대한민국의 전문가들 중에 정혜원 수만 하더라도 거의 탑입니다.
정해온 수를 하더라도 탑이고요. 매출도 거의 탑입니다. 다른 전문가들 다 합쳐도 안 됩니다. 저한테. 자랑할게요. 진짜예요. 다른 전문가들 다 합쳐가지고요. 우리 회사에 있는 전문가들 다 합쳐도 제가 더 많아요. 모든 면에서요. 자신감이 있죠. 그죠? 자신감이 있죠. 실제적으로. 그런데도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이게 맞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들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부수적으로 이제 잠시 자랑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좀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좀 리뷰를 좀 해보면 좀 말이 길어지네요. 그죠? 리뷰를 좀 하면 항상 악재가 나왔을 때는 고민을 조금 하셔야 돼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가 악재가 나왔을 때 맨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냥 오늘 이제 몇 개만 딱 적어 놨어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일단 기간의 산정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 악재가 1년을 가는 악재냐, 한 달을 가는 악재냐, 아니면 하루짜리 악재냐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게 악재냐 호재냐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금리 인상이 악재는 아닙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아시죠? 그죠? 다들 똑똑하시니까. 그죠? 금리 인상이 악재는 아닙니다. 근데 금리 인상이 뉴스가 잠깐 나왔을 때 이게 얼마나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길어봐야 한 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 인플레이션 이슈도 얼마나 할 거냐? 길어봐야 저는 한 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는 우리만의 생각이잖아. 인플레이션 한 달 안에 이런 악재가 좀 소멸될 거냐? 사실 확신은 없잖아. 그럴 때 뭘 분석한다?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지. 비슷한. 당장 멀리 10년, 20년을 볼 필요도 없어요. 당장 2월 달에 뭐 나왔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가 한 달밖에 안 가더라. 그러니까 요번에 인플레이션도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이 같은 동류고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이번에도 그 정도밖에 안 가겠다. 먼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정해놓고 그 다음에 포트의 레벨업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어제 급등했던 종목들 뭐 HMM도 그죠? 뭐 있고 최근에 금호석유 같은 애들도 있고 뭐 포스코 같은 애들도 있고 또 최근에 뭐 의류 관련주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죠. 그죠? 의류 관련주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종목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차후에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일단 악재에 대해서 분석을 했잖아. 그지? 이 무슨 이야기냐? 말이 길어지는데 이러면 짧게 하려고 했는데 자 이번 악재가 한 달짜리야. 한 달짜리 1개월짜리 악재야. 요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했어. 갑자기 헛소리 좀 할게요. 아까 정의원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데 모든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 시장이 급락하면 기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네, 이렇게 몰래 이렇게 이런 쪽 보니까 시장이 막 급락하고 막 그죠? 코스피가 뭐 지금 뭐 1020, 30에서 막 뭐 940까지 막 떨어지고 그죠? SK하이닉스 막 20% 떨어지고 막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는 기회입니다라고 하더라고. 말 같은 소리 하고 자고. 야, 현금이 없는데 무슨 기회야. 내가 지금 현금이 많으면 그게 기회지. 내가 지금 보유 종목을 다 물려있는데 무슨 기회야.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죠? 내가 지금 현금이 뭐 한 1억 있으면 기회지. 떨어진 거 쭈쭈하지. 다 물려있는데 무슨 기회는 무슨 기회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 아니, 다 물려있는데 뭔 기회야. 기회가 아니죠. 돈 없는데. 빚내가지고 삭각을 탔고 해가지고 주식을 지금 바닥인지 아닌지 확신도 안 드는데? 아니죠. 기회 아니에요. 헛소리예요, 헛소리. 말장난이에요. 돈 없는데 뭔 기회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악재가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보유 종목들 중에 내가 이제 다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좋은 종목들도 있고 나쁜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단계적으로 좀 레벨업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회에 이런 이야기 들지 말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 내가 차근차근 레벨업을 좀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포트 자체를. 주식이라는 게 일확천금이 없습니다. 종목 상담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왜 종목 상담을 싫어하냐면 종목 상담을 해주면 종목 상담으로 끝납니다. 상담이라는 거는 내가 당장 이 종목을 매도를 할 자신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상담을 해서 저 사람이 어떤 결론을 주면 아, 내가 지금 바로 집어 던지겠다고 할 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상담을 해줬지만 상담은 상담으로 끝나. 그냥 마음의 위안만 받아. 대표님이 괜찮다 그러면 대표님 나쁘다 그러면 안 팔어. 또 홀딩해. 나쁘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손실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그 상담이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매를 할 때 뭡니까? 단계별로 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 돼 보면 포트의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그럼 포트의 레벨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이전에 잡주만 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뭡니까? 우량주로 좀 채워가는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량주로 채워가려고 하게 되면 잘 모르죠. 어떤 종목이 우량주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항상 고르기 전에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종목 이름 잘 아는데 시장의 패턴을 조금 읽어야 돼요. 시장의 패턴.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단 말이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뭐가 떨어지고 있어요? 성장주. 지금 뭐가 올라가고 있어요? 경기 민감주. 어제 그저께 3일 전부터 뭐가 올라가고 있어요? 카지노 관련주, 여행 관련주, 항공 관련주. 사람들이 이동하는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HM 같은 애들, 해운주는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너무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 정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일단 패턴을 조금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항상 있잖아요. 명확하게 하세요. 명확하게. 두리뭉실하지 말고 이렇게 글로 적어 놓는 것도 좋아요. 명확하게 좀 잡아라는 거지. 시장에 먼저 패턴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업종을 어떻게 체크를 해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따라 가지고 지금 답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이게 뭐 10분 방송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내 포트를 딱 보고 문제점을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파악을 하는 게 아니고 포트를 보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딱 보니까 내 포트는 성장주만 가득 있다. 지금 내 포트는 가치주만 가득 있다. 내 포트는 가치주도 아니고 성장주도 아니고 단타만 친 종목들이 가득 있다. 그죠? 자기의 포트를 먼저 파악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지금 시장의 패턴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시장의 패턴은 명확합니다. 그 누가 오더라도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명확합니다. 고평가, 저평가, 낙폭과대. 그리고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수준까지 지금 옮길 수 있는지. 지금 시장의 급락이 위기라고 하는, 시장의 급락이 기회라고 하는데 그거는 개뿔 같은 소리고. 다만 뭐다? 다만 그거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내가 지금 모든 종목이 물려 있지만 시장의 패턴과 업종의 체크를 조금 해놓고 내가 요 다음 타이밍에 어떻게 포트를 여기에서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말이 너무 어렵나요? 시간이 짧아가지고 말이 조금 어렵죠, 그죠? 다음에 또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당장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엄청 안 좋아요. 삼성전자도 빠지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진짜 미친 듯이 빠지고, 그죠? 반도체 장비 관련주도 엄청 안 좋아요. 그죠?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명확한 이슈를 가지고 밀어붙여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한번 물어보자. 지금 우리가 이제 한 40분 방송을 했는데 지금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죠? 뭐가 안 된다? 공급이 안 된대. 뉴스 맨날 나와. 반도체가 모자른데. 그죠? 반도체가 모자른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 수요는 많지. 자동차 회사도 반도체 내놔라. 비트코인 때문에 뭐, 그죠? 뭐 비디오 카드도 넘쳐나. 모자라. 칩셋도 모자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어. 명확한 팩트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공급이 부족하지만 결국은 이게 뭡니까? 나중에 공급을 할 거 아니야. 회사들이. 그러면 그 회사는 나중에 주가가 실적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명확하단 말이지. 명확하다고. 이거에 대한 논쟁의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논쟁에 할 의지가 없어요. 그 누가 오더라도 나한테 논쟁을 못해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 종목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야. 반도체 종목이 최근에 엄청나게 떨어졌단 말이야. 그럼 그게 뭐예요? 향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와요. 풀리게 되면. 당연히 올라오겠지. 그러니까 당장은 내가 이 반도체 종목을 들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아, 내가 지금 포트를 보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이렇게 빠지는데 팩트를 체크를 하니까 이게 뭐다? 내가 지금 잡아야 되겠구나. 앞으로 모아가야 되겠구나. 이 정도는 체크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이제 갑자기 그죠? 어제 또 정부에서 뭐 355조 투자 뉴스가 나오고, 또 20일 날 20일 날 또 미국에서 그죠? 바이든이 또 삼성전자를 초청을 했고, 뭡니까? 호재가 나올 가능성도 있죠. 또 뭐 있어요? 광복절 특사, 이재용이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빨리 가석방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다음 주 서프라이즈로 석가탄신일에 가석방이 될 수도 있고, 결국 다 같은 이야기지. 같은 이야기지.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왜 이렇게 더냐? 주식을 볼 때는 우리가 뭘 봐야 된다? 앞으로 마우스로 글자 쓰는 거여가지고 글자가 이런 거예요. 앞으로 호재가 있느냐? 호재가 있느냐라는 거야. 지금 악재가 많지만 이게 장기 악재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악재가 소멸이 된다는 거는 역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호재가 된다는 이야기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호재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 결국 뭡니까? 그게 매출로 연결이 될 수 있느냐, 영업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 이 산업과 이 섹터가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하고 똑같은 문제거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포트 안에 정말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제가 주식을 할 때 회원들하고 할 때 또 제가 옛날에 혼자 매매할 때 정말 두려운 게 뭔지 압니까? 주식을 많이 사놨어요. 시장이 막 급락을 해. 내 종목도 막 급락을 해. 무서워 죽겠어. 내 종목을 딱 열어봤어. 종목이 1,000원짜리야. 고점에서 매수했어. 그냥 막 마음이 위안하는 거지. 아니야, 시장이 급락하니까 내 종목도 급락하는 거야? 근데 딱 열어보니까 시장이 주도주가 아니야. 외국인 기관들도 매수를 안 해. 어라? 매출하고 영업이익도 별로 안 좋아. 대주주 지분도 별로 안 좋아. 막 무서운 거야. 돈을 잃고 안 잃고를 떠나가지고 매일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쪽박 나는 거야. 그러다 옛날 쪽박이 났던 거지. 그럼 지금 어떠냐? 시장이 급락해? 해. 또 떨어져? 또 떨어져? 또 떨어져? 무서운데 갑자기?
그리고 내 종목을 열어보는 거지. 열어봤더니, 뭐야?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외국인도 사네? 대주주 지분 많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섹터네? 전기차네? 반도체네? 자율차네? 비메모리네? 무섭지만은 버틸 수 있는 거지. 무섭지만 뭐다? 명확한 팩트. 앞으로 호재들이 나올 게 있으니까 버틸 수 있는 거지. 대표적으로 지금 그 버티는 종목이 엔터 3사. 엔터 3사. YG 엔터테인먼트, JYP, SM. 내 사람들한테, 야, 냅둬라, 버텨라, 밑에서 더 살아 했거든. 오늘 7%, 어제 7%, 그저께 YG 엔터테인먼트 어닝 서프라이즈 딱 나오면서 시장의 컨센서스 돌파, 장중에 10% 이상 급등. 엔터 3사 다 날아가 버리잖아. 엔터 3사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죠? 어제는 YG, 오늘은 SM, JYP 7%, 8%. 시장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차트 열어보게 되면 별로 안 빠졌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딱 보게 되면 뭐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반도체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오늘 반도체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뭐 반도체 종목들은 뭐 5%, 6% 올라온 거 8%, 9%짜리도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들 알고 있었잖아. 다들 알고 있잖아. 왜? 전 세계가 반도체 부족이요. 2023년까지. 근데 대한민국 기업들의 1등 기업이 삼성전자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요. 그리고 비메모리 파운더리 시스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그죠? 미국의 투자 뉴스도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잖아. 한방에 포토에 레벨업을 할 수는 없지만 뭐다?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근데 개인 투자자들 뭡니까? 마음이 조금 급하다 보니까 HMM 보고 있고, 그죠? 뭐 모더나 보고 있고, 모더나 보고 있고, 뭐 화이자 뭐 또 보고 있고, 아직도 어제 급등했던 종목 보고 있고, 단타 보고 있고. 뉴스 한 개 뉴스 한 개 나오면, 아침에 뉴스 나오면 관련주, 오늘 뭐, 지하차도 관련주, 그죠? 호재도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호재도 연속성이 있어야 돼. 이런 종목들은 길어봐야 하루 이틀이거든. 물론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기도 해요. 당연히 급등 나오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중에 들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량한 애들,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거시적인, 그러니까 장기적인 시야를 보고 중간중간에 트레이딩을 하는 친구들과 장기적인 시야가 없이 뭡니까? 자꾸 끌려다니는, 시장에 끌려다니는 매매들을 했던 친구들의 또는 사람들의 또는 아버님, 어머님들의 계좌를 보게 되면 완벽하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했던 이야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맞는데 대부분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야 이게 정답이다, 야 이게 핵심이다 하는 이야기가 없이 여러분들을 좀 뭐 그죠? 달래는 이야기도 하는데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가장 기본인 것을 이 부분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숙달을 하고 명확하게 하고 그죠? 계속 인지를 해도 주식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옆에서 꼬시면 시장이 급락하면 내가 사고 있는 종목이 떨어지게 되면 흔들려가지고 또 딴짓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다? 계속해서 중심을 잡으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좀 하고요. 뭐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끝난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마무리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좀 특별한 게 뭐냐면 오늘 이제 실적이 나왔어요. 오늘까지 나오죠, 그죠? 잠깐 날까지 계속 나올 텐데, 5월 15일이 되게 되면 이제 뭐 분기 실적이 이제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그죠? 실적이 나오게 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월 30일까지, 1분기 실적에 대한 모든 이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가 이제 변곡점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저번 주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뭐 딱 오늘 시점에 이제 시장이 좀 올라왔다라는 거. 그죠? 두 번째는 이제 공매도한 이슈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공매도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과거하고는 패턴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종목들을 무자막지하게 쳐버렸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좀 돌아가면서 공매도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쪽, 이번에는 저쪽, 이번에는 이쪽. 그죠?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기는 조금 이르기는 합니다만은 뭐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공매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 자체가 망가지기는 좀 힘들고 역으로 적정 수준까지 골고루 공매도를 치게 되면 골고루 순환매로 공매도를 치게 되면 올라올 때도 어떻게 된다? 순환매를 가지면서 사실 올라올 공산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좀 쉬고 있는 전기차나 또는 반도체나 또는 신재생이나 그죠? 시장을 좀 주도했던 종목들이 있죠. 그죠? 또는 뭐 전장차 관련주들, 그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뭐 또는 OLED나 이런 것들, 최근에 계속 쉬어가는 애들.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순차적으로 빠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라올 때도 좀 순차적으로 올라올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업종을 좀 잘 체크를 하다가 어떻게 한다? 좀 돌릴 수 있는 매매도 좀 가능하지 않냐 라고 현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는 뭐다? 엔터주로 사실 저는 좀 잡았어요. 엔터주로 먼저 좀 잡았어요. 그래서 엔터주는 좀 더 갈 수는 있는데 지금은 조금 힘들다고 하게 되면 다음 주에 좀 보기는 해야 되는데 뭐 종목 추천하면 안 되는데 그지? 여전히 뭐 이제 좀 시작하고 있는 그죠? 이제 좀 시작하고 있는 뭐 카지노 그죠? 또는 여행 화장품은 하지 마시고요. 카지노, 여행 그 다음에 뭐 항공 정도 항공주 정도는 지금 정도는 아직까지 뭐 좀 들어갈 자리가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장에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좀 애매하게 끝나기는 하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뭐 852뿐만 아니고 이제 뭐 예전에도 많이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제 방송했던 이미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하고 뭐 1년 이상 이제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다 이런 것도 다 했었어요. 그죠? 이랬는데 반복이에요, 반복.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뭡니까? 되풀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만든 이미지도 굳이 만들 필요가 사실 없었었어요. 왜냐? 작년에 만들었던 거 그대로 있더라니까. 시장은 내년에 또 급락합니다. 하반기에 또 지금 같은 시장이 두 번 정도 또 옵니다. 1월달에 1월 말에 한번 급락했고 지금 뭐 4월달 돼가지고 공매도 시작하면서 또 급락을 했고 그럼 이게 끝날 것 같습니까? 한 7월달에서 8월달 여름 휴가 전에 또 한번 급락합니다. 그 10월 말 되면 시장 또 급락합니다. 근데 우리가 적어도 뭡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뭡니까?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 이렇게 급락했으니까 이번에도 급락을 할 때는 내가 전에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트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야 돼. 내가 옛날에 잡주를 했지만 다음 급락할 때는 물리더라도 시장이 폭락하니까 물리더라도 올라올 때 좀 빨리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포트에 달아놓겠다. 그지? 또 내가 옛날에 이렇게 실패를 했으니까 이번 하락장에는 멘탈을 좀 더 유지를 하겠다. 조금씩 나아져야 돼요. 근데 한 2년 3년을 이렇게 방송을 하고 하지만 사람들이 참 안 바뀌더라는 거지. 안 바뀌더라는 거지. 그래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좀 명확하게 일단 아주 심플하게 그죠? 심플하게 딱 그냥 간단하게 지금 시장의 분석 요것만 딱 두 장만 글자 몇 자 없어요. 요것만 딱 잡아놓고 이미지 저장해 놨다가 다음에 급락장 오면 한번 꺼내보는 거지. 요 순서대로 잠깐 분석 악재 기간 확인 홀딩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죠? 정도만 확인하면 다음 시장 또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고는 없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방송에는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또 저도 그죠? 조금 더 편안한 상황에서 주고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들 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